안녕하세요. 오늘 0.4% 상승으로 마감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실 오늘도 뭐 이런다 할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또 보고 가야 되겠죠. 코드번호 03420번이고요. 7월 20일 4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하락 출발이 됐지만 딛고 일어서면서 전약 후 강의 흐름 속에서 오늘 상승으로 반전시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거,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오늘 상승 자체 어떤 큰 의미를 사실 좀 두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다음 주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28일 날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16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항상 LG 디스플레이가 이전에 실적 발표했을 때에는 발표 전에 올라가고 발표하면 떨어지고 발표 전에 올라가고 발표하면 떨어지고 발표 전에 올라가고 발표하면 떨어졌거든요. 실적을 항상 발표를 하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주가의 생각보다는 거의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치가 먼저 상승작용으로 이끄는 모습들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또 변해서 지금 이제 뭐 평균 한 5,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KB증권에서는 한 7천억 정도 이야기를 또 했던 부분이죠. 그 7천억 이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평균치는 한 5,5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고 이거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어닝 쇼크인데 이거보다 10% 이상 증가돼서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평균치보다 10% 감소해서 나오면 어닝 쇼크입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 전망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좀 충족할 만큼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지, 아니면은 기대치는 충분히 눈높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 있는데 그런 눈높이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할지에 따라서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 다음 주 정도에는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외인들과 기관들의 연합 속에서 한 축을, 매도의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반대로 이 매도세를 나홀로 받아내고 있는 어떠한 주체가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되겠는데, 결국에 외인들과 기관들의 연합과 개인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현재 이 2만원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오늘 수급을 또 체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오늘도 외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진짜 외국인들은 어디서 이렇게 물량이 있어서 팔아먹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팔아먹었으면은 지들 포트에 이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계속 이 최근 6개월 동안 이 흐름 속에서 2,400만 주 넘는 물량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 되겠는데요. 뭐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공매도로도 팔아먹는 거, 빌려서도 또 팔아먹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은 좀 감소세를 보이다가 또 다시 늘기는 했는데 요새 대차가 많이 줄었어요. 주식을 빌려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되니까 차입 공매도를 하려면 결국에 빌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어디서 777만 7천 주 정도가 상환이 어제 이루어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일어났고 7월 19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빌려가는 사람과 갚는 사람들이 비등비등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대차 잔고가 감소한다는 거는 공매도의 압박에서 좀 다소 벗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좀처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 24,700원대가 저항대다라고 저는 이제 하나의 기준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크게 아래로는 22,000원 정도의 자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나름 이 22,000원과 24,700원 사이 내에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제의 흐름으로 인해서 깨졌어요. 이게 어제 깨져버렸죠. 이게 좀 깨져버리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23,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방어선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2,000원대를 만약에 이제 훼손을 하게 된다면 단기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22,000원을 깨지면 단기 투자자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훼손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22,000원 정도의 지지 반등을 계속해서 현재로서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자체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OLED 부분의 흑자 전환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이런 이 차량용 OLED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IT 기기에서도 이제는 LCD에서 OLED를 좀 채택하는 그런 부분들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OLED의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특히나 OLED 부분에서 출하량도 좀 증대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LCD 패널 가격이 좀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OLED를 만드는 데 있어서 DDI죠. DDI나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OLED 출하량이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힘을 그렇게 크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상황이 약간은 좀 외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평선들이 예전에는 정배열이었잖아요. 정배열의 이런 상승 흐름들이었다면 지금은 역배열이 돼버렸어요. 역배열이 돼버렸고, 역배열의 어떻게 보면 좀 초입 구간이죠. 이걸 뒤집어 볼까요, 한번? 뒤집어 보면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만약에 흘러가는 종목이 있으면 삽니다. 만약에 바닥에서 이렇게 흘러서 바닥 이렇게 해서 가는 종목이 있으면 주가 올라갈 가능성 높겠는데, 장기 이평선들 다 수렴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가겠는데, 이러면 사거든요. 이러면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종목, 아무도 관심 안 두는 종목을 좋게 보는데, 저는 이런 관점이면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뒤집은 거고,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하방이 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혹시라도 이제 하방이 좀 열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22,000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이 가격을 훼손하면 장기적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뭐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기 투자자들은 분명히 또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외인들의 물량 처분이 있었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았던 만큼 이 구간에 어떻게 보면 매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내렸다가 올라오려고 할 때 이 구간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22,000원이 깨지면 한동안 이 구간에 매물 공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19,000원 이런 자리까지도 또 하방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 투자자들 중에서는 22,000원 깨지면은 손절하고 좀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야 되고, 이후에는 한 19,000원이나 이런 자리까지도 하방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눈높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발표되느냐, 아니면 개인들은 결국에는 실적 믿고 앞으로 좋아질 거 믿고 2분기 실적이나 이런 거 믿고 있는데, 개인들이 등을 돌릴 높아진 그런 이제 눈높이, 개인들의 높아진 눈높이, 이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못 채우면 개인들이 또 개인들마저도 뭐 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기, 더 이상 뭐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좀 많이 갈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횡보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길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봤는데, 이 오른쪽 어깨가 생각보다 좀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좀 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내려와서 또 22,000원을 위협한다는 것 자체가, 이때는 지지 구간이 됐죠. 장기 이평선들이 다 받쳐줬지만 지금은 장기 이평선들이 다 위에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같지만 기술적인 흐름에 분명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역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22,000원을 좀 사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한편으로 걱정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22,000원 여부, 지지 여부들 계속해서 좀 지켜가는지 좀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후에도 역시나 올라간다면 24,700원 정도의 돌파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저걸 못 넘어가면서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라서 굉장히 좀 타이트한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답답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응축됐던 힘이 위로 방향을 잡느냐 아래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또 상당 기간 흘러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팁 하나 또 하나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주도 테마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이제 주도 테마가 뭔지 파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테마주 검색기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플이 있어요. 이 무료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가면은 검색이 가능해요.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데, PC 버전은 홈페이지에 오셔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으로 내리면 PC 다운로드 있거든요. 이거 무료라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 통해서 시장의 어떤 수급, 돈이 어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좀 빠르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좀 개발한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많이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또 이 VIP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알파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단기방과 1년방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알파팀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이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런 시황들 자세히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손실이 나면 또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이어나가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 코너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PC 버전 이렇게 3가지로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 버전 여러분들 맞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PC 버전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테마가 담겨져 있는 어플이고요. 그날 주도하는 테마가 어떤 종목이고 주도 업종이 어떤 종목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